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교통사고로 이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 부상을 입은 경우에 우리가 손해배상 항목인 위자료나 휴업손해, 장애로 인한 일시수익, 향후치료비 등등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대략적인 손해배상 방법 그리고 감을 잡을 수 있을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요, 엑스레이로는 진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회전근개라는 게 결국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MRI 촬영 등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회전근개 파열 단독이 아니라 다른 부위들의 골절이 동반된 경우에는 골절된 부위 수술을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부상에 대해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친 부위가 호전될 때쯤, 통증이 사그라들 때쯤 계속 어깨가 아프다, 이렇게 해서 뒤늦게 MRI 촬영을 통해서 이게 회전근개가 파열됐구나,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회전근개 파열은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퇴행성 병변이 있는 것이고요. 이 어깨 관절이라는 게 100년, 200년 쓸 수 있는 관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어깨를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나이가 들면서 이 회전근개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많아요. 이게 퇴행성 병변이냐 아니면 이번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냐, 이렇게 논쟁이 많은 부상입니다. 아무튼 이 회전근개는요, 이 어깨 관절의 결합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물인데, 이 회전근개는 4가지가 있어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극상근 파열이 가장 흔합니다. 이 회전근개가 파열되게 되면요, 이 어깨의 불안정성과 통증이 발생되게 되고요. 그래서 후유장애를 남기기 쉽고요. 보통 회전근개가 파열된 경우 봉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수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운동 제한이나 통증이 남기 쉽고요. 보통은 6주 이상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고, 어깨이기 때문에 거동은 보통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원 치료는 길게 하지 않는 편이고요. 그러면 교통사고로 회전근개 파열된 피해자가 받아야 될 손해배상 항목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약관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에 부상위자료와 후유장 위자료가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부상위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상위자료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구분에 따른 급수 1급부터 14급까지가 있는데요. 1급 부상인 경우 200만원, 2급 부상인 경우 176만원, 그리고 12, 13, 14급인 경우 15만원, 이렇게 정도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한 상해에 해당이 된다면 이는 상해 6급에 해당이 되고, 이 상해 6급에 대한 부상위자료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유장애 위자료입니다. 이 후유장애 위자료는요, 노동능력 상실률 정도에 따라서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노동능력 상실률 18% 혹은 9% 항목을 많이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 18%에 해당하는 경우 후유장애 위자료 14% 이상, 20% 미만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어서 후유장애 위자료는 12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9% 항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9% 이상, 14% 미만의 항목에 해당되어 위자료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인 휴업손해 항목입니다. 이 휴업손해 항목은요, 부상으로 인해서 입원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수입의 감소가 있었던 경우에 하나여 지급을 하는데, 자동차 보험 약관상 85%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300만원인 사람이 30일간 입원하였을 때 300만원 전액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85%인 255만원만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휴업손해는 통원치료 기간은 인정이 되지 않고요, 입원 기간 동안만 인정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항목은 간병비 항목입니다. 이 담보는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급에서 5급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급을 하는데요. 1급, 2급 부상인 경우에는 최대 60일, 3급, 4급 부상인 경우에는 최대 30일, 그리고 5급 부상인 경우에는 최대 15일을 인정합니다. 이때 실제 지출된 간병비가 아니라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적용이 되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2020년 하반기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이 2020년도 하반기 기준 도시이동 근로자 임금은 109,546원이에요. 그래서 5급 부상이다 했을 때 109,546원에 곱하기 15일을 했을 때 대략 164만 원 정도가 간병비로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간병비 부분은 실제로 15일이라고 쳤을 때 15일 이상 입원하셨을 때만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부상 항목인 그 밖의 손해배상금 담보입니다. 이 그 밖의 손해배상금 항목은요, 통원과 식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통원의 경우에 실제 통원한 일수에 하루에 8,000원을 곱해서 산정이 되고요. 식대의 경우에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먹지 않았을 때 한 끼당 4,030원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은 후유장애 항목의 상실수익액 부분입니다. 이 상실수익액은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 사고로 인해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월평균 현실소득액의 노동능력 상실을 곱하고 그리고 그 해당하는 장애기간에 대한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36개월, 즉 3년의 한시장애가 남았다고 했을 때 이 33.3657이라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해서 적용을 합니다. 이게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계수인데요. 이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이유는 합의금을 합의하는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받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할 금액을 지금 시점으로 당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이자에 대한 공제를 하는 것이죠. 이 장애 상실수익의 항목에서 이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보통은 한시장애로 평가가 되고요. 노동능력 상실률 같은 경우에는 보통 18% 혹은 9%짜리가 많이 적용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마지막 항목으로 향후 치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약관에 명시된 내용은 아닌데요. 합의 이후에도 필요한 치료비가 있으면 향후 치료비로 산정해서 합의금에 얹어주는 걸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골절로 금속 내고정수를 했다. 그런데 아직 금속 내고정물 제거를 안 했다 했을 때 합의 시점에서 이 금속 내고정물 제거 비용이라든지 혹은 흉터가 생겼다. 수술로 인한 흉터라든지 아니면 외상으로 흉터가 생겼다 했을 때 이 성형외과, 성형수술이죠. 이 성형외과 향후치료비도 인정을 합니다. 이 향후치료비 항목은요, 정형외과 부분이든 성형외과 부분이든 해당과 전문의에게 향후치료비 추정서라는 서류를 받아서 주장을 해서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교통사고로 회전근개 파열이 된 피해자가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를 했고요. 실제로는 1원 단위까지 계산이 돼요. 그래서 계산이 더 복잡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게 사례라서 제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대 남성분이셨고요. 교통사고로 회전근개 파열 부상을 입은 사례였는데요. 이분이 월소득이 약 450만 원, 그리고 입원은 총 12일을 한 사례였습니다. 입원을 많이 안 했네요. 아무래도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퇴원을 좀 빨리 하신 것 같아요. 이 어깨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로 봉합술을 하셨고, 이분은 이제 사고 이후 6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후유장애 평가를 하셨고요. 이때 장애 나온 게 어깨 관절 18% 3년 한시장애, 그리고 이 수술 흉터는 성형외과 향후치료비가 100만 원으로 평가가 돼가지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순서대로 제가 설명드리면 부상위자료는 6급이어서 50만 원, 휴업손해는 450만 원을 30일로 나눈 거에서 12일 입원했네요. 12일 곱해서 거기 85% 하면은 153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는 23일을 하셨네요. 그래서 하루 8,000원씩 계산해서 18만 원. 그리고 장애 상실 수익액이 450만 원 곱하기 18% 곱하기 33.3657 해서 2,702만 원 정도. 그리고 성형외과 향후치료비가 100만 원. 그렇게 해서 계산된 손해액이 총 3,023만 원 정도 됐고요. 이분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3,050만 원입니다. 이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손해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감이 잡히시죠? 이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는 피해자마다 소득이나 과실 그리고 장애 정도가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만약에 교통사고로 회전근개 파열 부상을 입으셨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상황에 맞게 자세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통사고,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손해액이 어떻게 계산되고 또 어떻게 받아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계속 사건사고TV를 무료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